자, 또 가봅시다. 5번 문제입니다. 관리계획 위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국장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관리계획을 위반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 얘들 위반권장 가시겠죠? 구청장 빼고 다 나와.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등등에 관한 사항 중 당의 관리계획 수립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청량, 자, 이런 절차는 다 해야 되는 의무라고 했죠. 청량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고 틀렸다 이 말이네. 기초조사는 우리가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를 준용했잖아요.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는 딱 2개밖에 안 했다니까. 의무다.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 2개밖에 안 했어. 자, 2번 봅니다. 특광장군수는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잖아. 14일 이상 열람 공고하고,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이 끝난 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우리 공람 열람이 뭐예요? 공람 기간, 의견 열람 기간을 정해주잖아. 그 기간을 14일 이상 정해주라고. 그럼 의견서는 언제 제출하는 거야? 의견서 그 기간 내에 해야지. 기간 끝나고 나서 뭔 제출을 해? 세일 기간 내에 가야 세일을 할 수야. 가끔 학원에서 우리 빅 이벤트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오시면 수강료 할인해 드립니다. 이런 거 하는 경우가 있지요. 꼭 끝나고 나서 와가지고 자기도 해달라고. 그럼 다 해줘야지. 다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희한하게 이 중개사하고는요, 중개사하고는 꼭 와서 수강료를 깎아달라고 그래요. 혹시 우리 다른 학원에 가가지고 애들 학원 보내면서 수강료 깎아주지 이렇게 합니까? 안 하거든. 중개사하고는 꼭 그런다니까. 이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말이죠. 안 깎아주면 삐지고. 이게 무슨 뭐 이게 재래시장 온 것도 아니고. 희한해요. 저번에는 저희 학원에 와가지고 한 분이 저한테 딜을 치는 거야. 딱 이렇게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가라 그랬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중개사가 워낙 이게 인강이나 이런 게 공짜가 많잖아. 근데 인강업체도 공짜로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것 같죠? 지금 부도 직전입니다, 전부 다. 환급해준다 그러죠? 환급 못 해줘. 돈이 어딨어, 지금. 우리나라 재난지원금 막 주고 이러죠? 좋죠, 재난지원금 주니까. 코로나 격리 되면 격리 그거 보상금 준다며, 뭐 그거 돈 준다며. 지금 돈이 없으면 못 주잖아. 준다 해놓고. 돈 깎지 마. 세금 나중에 되면 우리 자식 때 되면요, 우리 버는 돈 7, 80% 다 세금 다 내야 돼. 이 돈 갚으려면. 나만 잘 먹고 잘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식들이 주고 난다고 나중에 베네수엘라 좀 된다고. 그러니까는 지금 막 개 돈 쓰니까 얼마나 좋아. 막 또 나한테 주니까 나도 좋아 죽겠어. 지금 돈을 좀. 나만 좋아. 근데 우리 애들 쳐다보면은 마음이 아파서 야 그만 줬으면 좋겠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3번 봅니다.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절차가 의무라니까. 생략할 수 있는 건 경미한 거하고 뭐하고 알파가 아까 뭐였어? 기밀. 주민의견하고 협의시민은 기밀이었잖아. 그게 생략사인 거예요. 임의로 생략하면 안 돼. 관리계획을 위반 결정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되지 아니하며 이를 유효로 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관리계획에 대해서 쟁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 경미한 관리계획 사항의 위반 시에는 주민의견 정치를 생략할 수 있다. 맞죠? 경미한 건 다 생략이 됩니다. 자, 만나 틀리나 보세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공청회 생략할 수 있다. 없다니까 고민하면 안 돼.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생략사유 없다고 그랬잖아. 관리계획에서 생략사유가 있는 거지. 경미한 건 관리계획에 나오는 얘기야.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특광장군수가 결정고시한다. 원칙적으로 얘가 위반권자죠. 결정고시는 누가 하는데? 고시는 누가 하는데? 결정권자 하잖아. 결정권자. 자, 문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요.
6번 문제 나와 있죠. 6번 문제. 우리 관리계획 위반 제한할 때 동의 받죠. 기반시설은 얼마? 면적에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인데 5번은 입지규제 최소구역하고 계획은 아직까지 대통령이 없어요. 우리 책에는 지금 3분의 2라 돼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요거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어쨌든 기반시설은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의 5분의 4입니까? 소유자 숫자 5분의 4입니까? 면적. 국공유지 넣습니까? 뺍니까? 뺍니다. 국공유지 제외합니다. 7번 문제로 갑니다. 관리계획 위반 및 위반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국토가 위반한다. 예외죠. 원칙은 특광장문서가 위반합니다.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있죠. 기지지산입. 3번. 주민으로부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관리계획 위반권자는 제한일로부터 최장 60일 내에 있네. 그러면 연장하는까지 합한 거죠. 45일 더하기 30일. 그래서 최장 75일 이렇게 해야 되겠네. 4번. 관리계획 위반권자는 주민의 제한을 관리계획 위반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데 있어서 4번은 또 처음 보는 질문이죠. 우리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는데 우리 공법에 자문이라는 이름을 2번을 얘기합니다. 여기 이 자문은 사실은 의미는 없어요. 이 자문은 의무규정도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시험에 물어본 적도 없고 의미는 없는데 이때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았을 때 반영 여부를 결정할 때는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아시겠죠? 여기는 심의가 아니고 뭐 자문을 거쳐야 한다도 아니고 거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입니다. 나중에 개발법에 가면 또 자문이 한번 나와요. 5번 주민이해관계인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하여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위반권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용도지역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용도지역 지구구역은 본래 제한이 안 되는 거야. 기지지산입만. 그런데 제한할 때는 말로만 한다.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8번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용 틀린 거. 도시군 관리계획은 용도지역과 지구 지정과 변경에 대해서 수립하는 것이지 직접적인 행위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관리계획이 1번이 뭐야? 용도지역, 용도지구죠. 2번이 구역이죠. 얘를 관리계획으로 뭐 하는 거야? 지정, 변경하잖아. 나중에 할 거니까 한번 적어봅시다. 우리 관리계획으로 우리는 결정해서 집행을 하지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집행하는데 그 1번이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으로 부족하면 뭐가 들어가? 용도지구. 그래도 부족하면 뭐가 들어가? 용도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관리계획 절차로 뭐 한다? 지정하고 지정된 것을 뭐를 한다? 변경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정 변경하는 목적이 뭐예요? 뭐 하려고? 행위제한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여기 행위제한이 목적이다라고 적으니까 이 행위제한 자체가 이 관리계획 내용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리계획은 이것들을 지정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하는 행위이지 거기 안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걸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용도지역이 법령에서 21개로 세분된 거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21개 용도지역마다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다 적어놨잖아. 법령이 있단 말이에요. 법령에. 그러니까 행위자는 법령이 있는 거고 관리계획은 행위자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지정하고 뭐 하는 거? 변경하는 거. 이게 관리계획으로 하는 것이다. 자, 그 1번 질문은 그 얘기입니다. 2번 질문 보세요. 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계획의 위계질서 유지를 위하여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아까 함께 위반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함께 위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기본계획 없이 관리계획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3번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대해서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요거는 제한이 되지요. 도심지 상업지역의 지구단위. 자, 도심지 상업지역의 극의 밑줄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지구 동그라미 치세요. 아까 기초조사 생략사유가 기초조사 생략사유를 공부 안 했잖아.
근데 그게 6가지가 있어. 근데 기초조사뿐만이 아니고 기환토제를 다 생략하는 게 있고, 기초조사만 생략하는 게 있고, 토지 적성평가만 생략하는 게 있고, 환경성 검토만 생략이 다 달라. 그래서 그것까지 뭐 우리가 뭐 할 필요 있겠나? 우리 목표는 이제 40점인데 싶어서 그냥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여기 나오는 걸 우리가 기억하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위반하는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 도심지. 그 도심지가 상업지역이야. 그러니까 상업지역에다가 도심지 적어놨네. 도심지가 상업지역이야. 자, 상업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위반하죠. 그럼 기환토지 다 생략. 그 밑에 한 개만 더 적어봐. 한 개만. 지구 단위 계획 전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나대지가 2% 미달. 나대지가 2% 미만이에요. 자, 나대지가 2% 미만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건물이 다 들어서 있다는 얘기잖아. 이럴 때는 기환토제를 다 생략합니다. 그래, 기환토제 생략사유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기환토제 생략사유입니다. 그러니까 4번에 기환토제 다 생략할 수 있으니까 환경성검도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지요. 자, 5번 질문 빨리 읽어보세요. 관리계획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넘어갑니다. 9번 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특광시장 군수는 도시공관리계획 결정되면 지적에 표시된 지형도에 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 고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틀려요? 자, 우리가 문장을 이렇게 뭐까지 할 필요 없는, 어쨌든 지형도면 누가 만들어? 지형도면 누가 만들어? 응? 단지 누가 만들어? 단지 일반권자 만들잖아. 단지 단위 뭐요? 단계별 집행계획. 지가 뭐야? 지형도면. 우리 일반권자 하는 거 몇 개? 3개. 요거 2개에다가 한 개 더. 3번 기반시설이 관리계획 결정되면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바뀌잖아. 그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일반권자잖아. 응? 그래서 일반권자가 하는 거 3개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럼 일반권자가 한다는 말은 원칙은 누가 만드는 거야? 특광시장 군수가 한단 말이지. 예외적으로 누구도 할 수 있어. 국도도 할 수 있다. 이게 일반권자잖아. 그러니까 지형도면은 누가 작성해? 특광시장 군수가 아무 말이 없으면 얘가 작성하는 거야. 그런데 얘들이 직접 위반했죠. 얘들이 위반한 관리계획 같으면 얘들이 지금 지형도면 작성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갑니까? 그런 얘기예요. 만드는 거잖아. 자, 지형도면은 지적도 더하기 지형도죠. 지적도 더하기 지형도잖아. 지적이 표시돼 있어야 돼. 지적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 저 시골에는 지적 제대로 돼 있어 안 돼 있어? 시골에는 지적이 제대로 돼 있어 안 돼 있어? 멀리 지적이 오네 이런 노래 있잖아. 저 시골 멀리는 지적이 제대로 돼 있어 안 돼 있어? 공시법 여기는 공시법 공부 안 하나? 아, 이차는 또 공법하고 중개사법만 하는가 봐. 그게 전략이야 또. 우리 신도시를 개발했다든가 이런 개발지역은 이런 말 써대요. 좌표 이런 거 쓰잖아. 그럼 자신 거기는 지적도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시골에는 이 지적도 제대로 안 돼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도면이라는 건 지적이 표시된 지역도에다가 관리계획을 표시하는 거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공부했잖아.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지역도면은 몇 년 이내 나와야 돼? 바로 나와야지 바로. 그러면 바로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적도가 제대로 돼 있어야지. 그럼 지적도가 제대로 안 된 저 시군은 어쩌라고? 어쩌긴 거기는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린다고. 그는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대로 가는 거고 우리 국회법에는 바로 즉시 지형도면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 어쨌든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다가 관리계획을 표시하는 거거든. 누가 한다고? 특광시장군수가. 이런 얘기잖아. 근데 지형도면을 고시는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관리계획 결정됐잖아.
관리계획 고시했지? 누가 고시해? 누가 관리계획 고시해? 결정권자 하지? 누가 열람시켰어? 특광시장 군수가 시켰지? 그럼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고시하고 열람시켰어. 근데 그게 자시하지 않죠. 그래서 자시한 도면에 옮겼지? 옮긴 게 그게 지형 도면이야. 그럼 왜 자시한 도면으로 옮겼어? 왜 관리계획을 고시하고 다 보여줬잖아. 보여주놓고 왜 또 별도로 자시한 도면, 지형 도면을 또 만들었냐고. 만들어가지고 딱 숨겨 놓으려고. 그럼 뭐 하려고? 보여주려고 만든 거잖아. 그 지형 도면을, 자시한 도면을 봐야 내가 구체적으로 내 땅에 어떤 관리계획이 결정된지를 안다니 말이에요. 그러면 지형도 만든 이유도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만든 거야. 그럼 물어봅니다. 관리계획 내용을 그대로 자시한 도면에 옮긴 거야? 그럼 관리계획 내용과 지형 도면 내용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라니까 그대로 자시한 도면에 옮겼다니까. 아시겠죠? 보여주려고. 그래서 관리계획 보여주는 방법과 지형 도면 보여주는 방법은 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내용이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관리계획은 누가 고시한다고? 결정권자 한다니까. 그러면 지형 도면 누가 고시해? 힌트는 같다야. 지형 도면 누가 고시해? 결정권자. 관리계획 누가 고시해? 결정권자 한다고. 그럼 방금 특광, 시장, 군수가 작성해서 고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 문장을 맞다고 봐야 돼? 틀렸다고 봐야 돼? 참 문장이 애매하다고 봐야지. 애매하다고. 만약에 1번 지문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계획 같으면 시장 군수도 결정은 있죠. 그러니까 지가 작성도 하고 고시도 하는 거 맞아. 그런데 이 지구단위 계획이 아니면 시장 군수가 고시한다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이 문장을 애매한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명확하게 맞게 하든지 틀리게 하든지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뒤에 고시는 빼는 게 좋겠다. 고시는 빼는 게 좋겠다. 2번. 자, 우리 지형도면은 절차가 뭐예요? 승인받는 거죠. 지형도면은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뭘 받아? 승인받아. 왜 승인받아? 왜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지. 결정권이 없잖아.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승인받았지.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럼 결정권이 있는 자는 대도시시장은 승인받아 안 받아? 안 받지. 대도시장은 승인받지 않는다. 경상북도 경산시 자,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도로를 만들자고 관리계획을 위반했습니다. 누가 위반했어? 누가 위반했어? 경산시장 위반했겠죠. 요 도로가 필요해서 위반했잖아. 그런데 경산시장은 시설 결정권이 있다 없다? 결정은 없잖아. 시장 군수는 결정은 없잖아. 그래서 도지사가 결정했는데 도지사는 이렇게 도로가 나는 줄 알고 결정했다. 뭔가 계획에 하자가 있지요. 이 이유는 얘가 뭐가 없기 때문에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인연이 생기는 거예요. 지형도면은 얘가 만들거든. 위반권자가. 지형도면 위반권자 만드는데 얘가 결정권이 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결정권이 없으니까 결정권자한테 들고 가서 이 결정권자는 도지사를 말합니다. 도지사한테 들고 가서 지형도면에 뭘 받아야 된다고?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러면 도지사가 승인을 해서 고시하는 거야. 도지사가 결정권자잖아. 얘가 고시하는 거 아니라고. 결정권자가 고시하는 거야. 아시겠죠? 결정권자가 고시라는 것이다. 그러면 대도시장은 본래 결정권이 있으니까 승인 안 받겠네. 그래서 2번은 대도시장 제외. 자, 지형도면을 작성한 때는 도지사에 뭘 받아야 돼?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자기가 결정한 곧 관리계획을 대조하겠죠. 대조해서 착오가 없네 라고 인정되면 승인을 하는데 그걸 30일 이내에 한다 이런 뜻이에요. 30일 이내. 이 30일을 숫자를 바꿔서 우리 지금 물어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국회법은 대부분 행정기관끼리는 다 30일이죠. 아까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협의 요청 받은 자 다 며칠 의견 제시했어. 관리계획도 협의 요청 받은 자 다 30일 의견 제시했잖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번. 국도는 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한 때는 관계 특광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송부를 하면 특광장군수는 지형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뭔 소리요? 입안권자가 작성하는 거니까 국도가 입안했으면 국도 자기가 작성하는 거죠. 국도가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4번 지형도면의 작성 기준 방법. 지형도면 작성 기준 방법은 이 법이 없습니다. 법이 따로 돼 있어. 그 법의 이름이 뭐다?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에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작성 기준 방법이 이 법에 있었다니까. 예, 과거에는 이 법이 없어. 관리계획 결정은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합니까? 지형도면이 고시가 돼야 됩니까? 지형도면 고시 한 날부터입니까? 다음 날부터입니까? 한 날부터. 지형도면 고시 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틀리죠? 10번 갑니다. 자, 관리계획 결정 효과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 용도지역 지구구역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이 있으면 그 지정 목적에 따라 건축 등의 토지 이용 행위에 대한 제한이 적용된다. 자, 용도지역 지구구역이 정해지면 행위제한 적용한다 이 말이죠. 행위제한이 생긴다 이 말이잖아요. 결정이 있으면 물론 이거 가지고 뭐 시비 걸지는 않겠습니다. 시비 걸 필요는 없어. 결정이 있으면 이 말 의미는 자체는 지정이 되었다는 의미잖아. 정확하게 말하면 관리계획 결정 고시되고 지형도면이 고시가 되면 아시겠죠? 지형도면 고시가 되면 행위제한이 생긴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의도 자체는 뭐 그런 의도니까 넘어가고 2번 결정된 관리계획에 대해서 비장문수는 5년마다 당선 검토합니까? 하지요. 도시적 안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 야, 요거 들어본 적 있죠? 우리 도시적 안에서 적용 안 하는 법률이 두 가지가 있었네. 도시지역에서 적용 안 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를 적용하지 않았어? 도로법 40조에 뭐 접도구역 적용 안 했죠? 접도구역. 우리는 도로에 붙어있는 옆에 있는 이 토지가 좋은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돌에 붙어있는 땅을 일정 거리를 접도구역으로 묶어버린다니까. 그럼 여기는 건물 못 지어요. 망한 거야. 이런 땅 사면 안 돼. 그런데 이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은 도시지역에서는 적용해 안 해? 적용 안 해. 도시지역에서는 이런 거 없어. 그 다음에 농지법에 뭐 농지법 8조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취증이죠. 농취증. 이것도 적용 안 한다. 그런데 농취증은 어디에서는 다만 녹지적 있죠. 녹지적에서는 시설 사업에 필요 없다면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혹시 거기 나와 있는 거 아닌가? 거기 나와 있는데 3번 지문. 도시적 안에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청 적용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녹지지역 안에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그러하지 않다. 이 말은 적용한다 이 말이죠. 발급받아야 된다. 그래서 도시역에서 적용 안 하는 것 두 가지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시역에서는 이 두 가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번) 됐죠? 자,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를 했다는 말은 기득권자죠. 기득권자는 보호를 해준다. 어떻게 보호를 해준다? 관계없이죠.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그때는 3개월 이내 뭐 해야 돼? 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일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말은 3개월 이내 신고한다 이런 뜻입니다. 3개월 이내 신고한다. 5번 사회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의 경우는 일정한 조치란 결정고시 후 며칠 이내 3개월이죠. 30일이 아니고 3개월 이내 특광이장군세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 무슨 말 이해갑니까? 보세요. 자, 4번이 뭐예요? 개발사업? 자, 얘 중에 시수가 만약에 결정이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 3개월 이내 신고입니다. 우리 개발구역 정비구역이죠. 우리 개발구역 정비구역은 개발행 허가 받는 게 7개로 늘어나잖아. 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되면 기득권자는 며칠 이내 신고했어? 30일. 얘는 30일 이내 신고고 요 두 개가 지정되면 뭐 한다고? 3개월 이내 신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3개월 이내 신고다.
그래서 5번은 틀렸네요. 11번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계획이 몇 개다? 2개. 광역도시계획은 아니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2번 도시군 계획은 어디에서 수립하는 거야? 특광시군에서 수립하는 2가지 계획을 말하잖아요. 이 계획은 다른 법률에서 토지의 이용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은 뭐가 된다? 기본이 된다. 이용개발 보전 밑줄. 기본 동그라미.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국토계획법 있죠? 이 국토계획법보다 더 높은 법률이 있습니까? 있다고. 거기 국토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었어. 11월 첫날 들어봤잖아. 국토기본법. 근데 그 법은 방향만 제시하는 거야. 집행하는 계획이 아니야. 그럼 실제로 토지를 이용개발 보전 집행하는 법은 이 법이 최고 높은 법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토계획법은 토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 법이 제일 높은 법입니다. 그걸 높은 법이란 말을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국토계획법이 다른 법률에서 토지를 이용개발 보전할 때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그럼 국토계획법은 뭐 하는 법이죠? 도시군 계획하는 법이거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이 토지를 이용개발 보전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입니다.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도시군 계획으로 뭘 만들어? 용도지역 지구구역 만들죠. 용도지역 지구구역. 그러면 용도지역 지구구역이 다른 법률에서 지역지구구역을 정할 때는 이 국계법의 용도지역 지구구역이 기본입니다. 지금 이제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국계법이 토지를 실제로 이용할 때는 기본이라고. 국계법이 만드는 도시군 계획이 기본이라고. 다른 법률에서 계획 만들 때 기본 우리 도시군 계획이 기본이야. 그다음에 우리 국계법의 용도지역 지구구역이 다른 법에서 지역지구구역 정할 때는 기본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 국계법에서 이 동네 농림지역 정해놨잖아. 농림지역. 그러면 다른 법에서 어떤 지역을 정할 때 농림지역에 부합되게 정해야 되는 거야. 국계법에서 농림지역 해놨는데 다른 법에서 막 개발하려고 덤비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야. 국계법이 기본이다 이 말이야. 무슨 말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 뭐다? 기본이다. 다른 법률에서 토지를 이용 개발 보전할 때 도시군 계획이 기본이다. 이런 문장이 나와도 안 틀리도록 하세요. 3번 지자체는 도시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장이 평가한 도시의 지속 가능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면은 이건 뭐 공부 안 해도 뭐 그건 뭐 한다 해놨는데요. 4번 광역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에 관한 부문별 계획. 자, 부문별 계획 밑줄 그어서 부문별 계획을 도시급 군 기본 계획, 기본 동그라미, 기본 계획 내용과 부합되지 않게 수립할 수 있다. 이는 읽어봐도 뭐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지요. 자, 물어봅니다. 우리 기본 계획은 종합 계획이다 OX. 기본 계획은 종합 계획이다 OX. 맞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문별 계획은 종합계획에 부합돼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 국토 전체에 관해서 만약에 국가가 부문별 계획을 짠다면 국토 전체에 관한 종합계획에 부합돼야 돼. 그게 국토종합계획이야. 근데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 우리는 특광시군에서 만드는 계획만 공부해. 특광시군에서는 부문별 계획을 짤 때는 종합계획에 부합돼야 되는데 그 종합계획이 뭐지? 기본계획이야. 종합계획이 기본계획이야. 그래서 부문별 계획은 기본계획에 뭐 해야 된다? 부합돼야 된다. 자,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에 부합되게 수립한다. 거꾸로죠. 넘어갑니다. 자, 12번 문제가 있지요. 자, 틀린 거.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공청회 열어서 OX, X, 관리계획은 공청회 안 하고 열람시키죠. 14일 이상. 2번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과 사람교통개발진흥주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관리계획은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부합이 돼야 됩니까? 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함께 위반할 수도 있습니까?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하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이나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는 위반권자가 하는 절차는 의견 넣는 거죠. 기초회사에서 협의심의는 결정권자 하는 거죠. 그런데 답답한 자가 우물 판다고 위반권자가 급하잖아. 그럼 지가 미리 협의해가지고 결정권자한테 넘겨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결정권자는 심의만 하면 되잖아.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런 것도 있다 하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봤어? 우리 국계법에는 계획법이고 계획에 관해서 우리가 세 가지 계획을 공부했죠. 자, 계획이 몇 개가 있다? 세 개가 있다. 세 개가 있는데 우리는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게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1번, 2번은 집행하는 계획이 아니고 3번 계획만 집행하는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집행은 결국은 무슨 계획으로 집행을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공부하실 내용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맨 처음 뭐가 나와? 지역, 지구구역이 나오죠. 얘들은 행위자 하려고 정한다. 1차적으로 지역을 정해가지고 행위를 제한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부족하니까 2차적으로 뭐가 나와? 지구가 나오지. 지구로 부족하니까 3차적으로 뭐가 나와? 구역이 나오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역, 지구, 구역의 상호관계부터 알아야 됩니다. 지역, 지구 상호관계를 알려면 우리는 11월 달을 갔다 오면 알게 되겠지요. 자, 어쨌든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쫀이고 용도지역에서 우리의 학습의 목표는 무엇이다? 네, 대상과 절차가 되겠습니다. 대상과 절차. 그리고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결국은 뭐 하는 거야? 행위 제한하는 거죠. 이 그림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럼 용도지역은 그 종류는 21개로 우리가 세분됐죠. 자, 우리는 도시지역은 뭐가 도시지역이야? 주상 목록이 도시지역이죠. 그럼 비도시는 뭐예요? 관농자죠. 그런데 우리 관리지역은 세 개로 나눴죠. 개생부로 나눴잖아. 여기까지 나누는 것은 요거는 법률에서 나누는 겁니다. 대통령령이 아니고요. 여기는 어디서 나눈다고? 법률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요 도시지역을 뽑아가지고 뭐 했어? 세 분 했죠? 세 분. 자, 요 세 분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대통령 시행령으로 세 분 했죠? 시행령으로 주상공록. 자, 주거지역이 어떻게 세 분 됐어요? 전, 일준, 전용이 몇 개? 일반이. 상업지역은 어떻게 세분됐어요? 중일, 육은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업지역은 전일주, 녹지는 고생자 이렇게 나눠졌잖아. 이렇게 해서 총 16개로 나누고 또 필요하면은 대통령령이 아니고 요 세분된 것을 요거를 또 추가적으로 뭐 한다고? 추가 세분할 수 있다. 뭘로? 조례로. 그래서 조례로 세분하는 건 사실상 이제 올해부터 적용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종류 알고 그 다음에 지정하는 목적 알아야죠. 지정 목적. 우리 뭐 간단해요. 이거는 뭐 개론 시간에도 하죠. 그러니까 공부 시간에 굳이 이름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자, 전용 주거는 목적이 전양이라고 그랬죠. 일반 주거는 1편이라고 그랬죠. 전양 1편. 자, 1종, 2종은 뭘로 나눠? 단독주택 중심이면은 1종, 공동주택 중심이면 2종.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겠다. 1종. 공동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겠다. 2종. 근데 일반 주거는 1종, 2종, 3종을 뭘로 나눠? 층수. 1종은 저층. 저층은 몇 층? 4층이야. 4층. 그래, 아파트 못 친다고 그랬잖아.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위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준자가 들어가는 건 뭐예요? 요거는 주상공이 기능이 2개 이상 있는 거죠. 그래서 준주거는 주거 기능에다가 뭐가 들어가? 주거, 상업. 상업이 들어가면 업무도 들어가죠. 아, 주거가 또 들어갔네. 주거에다가 상업 업무 기능이 더 들어간다. 이게 준주거죠. 자, 준공업은 뭐야? 무슨 공업? 경공업에다가
얘는 주상공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다 들어가는 거죠. 요게 중공업이잖아. 그럼 전용공업은 어떤 공업이에요? 중화학, 공해성 공업이죠. 공해성 공업. 일반 공업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자, 중심상업은 도심, 부도심의 상업 업무 기능. 자, 나머지는 전부 글자 맞추게 하면 돼. 일반 상업은 일반적인 상업 업무, 유통상업은 유통기능 증진, 근린상업은 근린지역에서 이렇게 글자 맞추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 학습 목표가 뭐다? 그것이고, 두 번째 학습 목표가 뭐야? 절차. 얘는 가끔, 자주, 행위자는 매년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랬잖아. 문제 한번 보시죠.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용도지역 지구구역에서 행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행위자이 먼저 나왔네. 자, 도관농자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다. 자, 우리는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몇 가지의 행위를 제한한다? 용도지역에서 행위제한은 몇 가지를 합니까? 몇 가지를 한다고? 세 가지 하잖아. 첫 번째 뭔 제한해? 건축 제한. 두 번째 뭐를 제한해? 건폐율. 세 번째 용적률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용도지역이 쪼개져야 이 세 가지를 제한할 거 아니야. 근데 용도지역이 우리 동네가 도관농자로 구분이 안 됐어요.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필요하다며 용도지역이 나와야 행위를 제한받지.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된 거야. 그러면 나는 구분 안 됐으니까 허가를 안 받고 그냥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아니라니까. 가장 강한 지역을 적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관농자로 구분 안 되면 그 동네는 구분될 때까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무슨 지역을 따라가? 자연환경 보전지역 따라가. 자, 농자는 이제 세분이 안 되지만 얘는 또 쪼개지죠. 도시지역까지는 결판이 났는데 구체적으로 세분이 안 됐잖아. 세분이 안 되면은 가장 강한 지역은 보전 녹지 따라가잖아. 관리지역이 세분이 안 되면은 보전 관리를 따라가잖아. 전부 뭐야? 보전지역이네. 보전지역 따라간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도관농도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2번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도시지역 중에서도 가장 강한 무슨 녹지? 보전 녹지, 생산 녹지가 아니죠. 틀렸습니다.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무슨 관리? 보전 관리. 전부 이름은 보전지역 따라가는 것이요. 그래서 3번이 맞네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개발에 의한 민간 제한인 개발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이 지문이 우리 시험에서 딱 한 번 출제되었는데 이거는 용도구역 가서 우리가 공부할 문제고 지금 문서는 이제 몰라도 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또 시가와 조정구역이 이렇게 나왔네. 4번, 5번은 이제 같은 내용인데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릴게요.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은 자, 우리 국회법은 날개가 두 개잖아. 도시군 계획사업이냐 계획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계획사업이냐 계획사업이 아니냐. 자, 계획사업인 경우는 허가가 필요 없지만 계획사업이 아닌 경우는 무조건 개발행 허가 받는다. 이게 양쪽 날개죠.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계획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계획사업은 하면 안 돼. 왜?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와가 나중에 계획적으로 하려고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은 계획사업 하면 안 돼. 금지돼 있는데 예외적으로 딱 가능한 경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가능하거든. 그게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만 하는 거야.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한 거. 자,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한 거지만은 계획사업은 허가를 받아 안 받아? 계획사업은 허가 안 받지.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하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뒤에 다음에 보고. 두 번째, 그럼 계획사업이 아니면 무조건 뭘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획사업이 아니면은. 그럼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계획사업은 민간 제한한 개발사업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고 정확하게 말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으로 하는 거야. 관계 중앙행정 요청. 그러니까 몰라도 된다.
5번 보세요.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는 모든 개발행 허가를 할 수 없다가 아니고 허가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전부 허가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그러나 3번에서 정답이 나왔죠. 응? 이거 읽어보고 야 올해 공법 문제는 더럽게 어렵네 이런 생각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몰라도 되잖아. 답만 알면 되지. 그래서 밑에 실전 문제를 가보시겠습니다. 용도지역 지정 목적으로 틀린 것은 자 2종 일반 주거네. 일반이니까 1편이죠. 편리한 주거환경. 2종이니까 중청이죠. 중청 이렇게 가야 돼. 중청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이라면 전용주거죠. 일단 양호하니까 전량이죠. 공동주택 중심이니까 2종이죠. 제가 지금 틀렸죠? 2종 전용이라고 그래야 맞잖아. 2종 전용. 준주거는 주거기능에다가 뭐가 들어가? 일부 상업, 업무기능이 추가되는 거죠. 요게 준주거입니다. 일반 공업은 뭐라고?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중임상업은 뭐라고? 도심, 부도심. 이렇게 글자 맞추기만 하면 돼요. 보존 녹지는 도시의 자연환경과 산림 녹지 공간을 뭐한다? 보존할 필요가 있다. 2번 문제 갑니다. 타당한 것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시험 문제가요. 가장 타당한 것, 가장 잘못된 것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하도 공법이 복수 정답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서 이게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너무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어. 그러니까 막 글자 한자 가지고 따지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안 그러거든. 그래서 요즘 문제는 가장 타당 뭐 이런 말은 안 씁니다. 답을 명확하게 만들어요. 답을 명확하게. 요즘에 복수 정답이 제일 안 나오는 과목이 공법이요. 예전에는 해마다 한 4문제 정도는 복수 정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예 전략을 짤 때 공법 4개는 복수 정답. 10점은 맞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는 했다니까. 자,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아 맞죠? 공업 배치. 2번은 왜 틀렸나요? 읽어보세요. 이 녹지적 얘기죠. 녹지적 얘기죠. 3번 생산관리는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건 무슨 관리예요? 계획관리죠.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계획관리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 맞죠? 근데 1편이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양호한 주거환경이 아니고 편리한 주거환경. 근데 참 너무 심하다 그죠? 용도지역이라면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뭐한다?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좋죠. 그런데 서로 중복이 되면 돼, 안 돼? 지역끼리는 서로 중복되면 안 된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3번 옳은 것 이렇게 돼 있네.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 자, 우리가 자연녹지도 녹지니까 녹지공간 확보, 확산 방지 목적이 있는데 자연녹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야? 장래, 도시용지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요거는 무슨 녹지 얘기다? 자연녹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된다. 그럼 계획관리는 뭐라고 하셔야 돼?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2번은 왜 틀린다 읽어보세요. 자, 우리 2번도 좀 주의를 하세요. 우리는 도시군 계획사업이 몇 개다? 도시군 계획사업이 몇 개? 3개죠. 요걸 우리는 도시군 계획사업이라 하잖아. 요거를 도시군 계획사업이라 하는데, 자, 3번은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하지만 4법은 이 법에서 법이 따로 돼 있어. 따로 돼 있잖아. 그래서 계획사업은 3가지 법률에서 하는 거예요. 3가지 법률에서. 그럼 계획사업 시행자 하면은 국토계획법에서 하는 시설사업 시행자,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 시행자. 요 세 개를 우리는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법에서 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 하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이렇게 해야지. 아시겠죠? 시설사업 시행자 하면은 맞는 거야. 근데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 하면은 세 개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이렇게 가야 돼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그 다른 법률이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이잖아요. 3번은 읽어봅니다. 자, 용도 지역의 기능 제한을 강화 완화한다 돼 있죠. 그럼 용도 지역에다 지정한다는 거잖아. 그게 뭐예요? 지구, 용도 지구죠. 그렇게 해서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하는 것, 이거는 용도 지구입니다. 그럼 용도 구역은 뭐라고 그래야 돼?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이렇게 가야 되겠죠.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한다 이렇게 가야죠. 그러면 4번 질문은 뒤에 보니까 용도구역의 의미를 개념을 적어놓은 것 같네. 그죠? 용도구역이라면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역률 등에 대한 제한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제한 앞에다가 뭐라고 적을까?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라고 적어주세요.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해서 얘는 용도 지역하고는 전혀 다른 목적이죠.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용 도모, 토지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요거는 그럼 그렇게 하고 용도 지역이라 하지 말고 뭐라 부르자? 용도 구역. 4번은 용도 구역이라 하면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광견 이해할 수 있죠? 지역은 행위전에서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사는 거잖아. 근데 그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건 지구고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건 구역이고 그런 얘기예요. 5번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뒤에서 공부하겠죠.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하죠. 근데 예상이 되지만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곤란하다. 곤란한 지역이죠.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뭐 한다고? 강화. 완화하면 안 돼. 완화시키면 안 돼. 강화시키는 거야.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뭐 뒤에 가서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4번 문제까지 보고 좀 쉴까요? 4번 문제 보세요.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용 옳은 것. 용도지역 지정 변경은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한다. 관리계획이지 뭔 광역도시계획이야. 우리 이 내용은 지금 관리계획 내용이잖아. 우리는 여기서는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여기서는 행정처가 뭐만 알면 돼? 입안권자 알면 되지. 결정권자하고. 입안권자가 하는 게 몇 개야? 3개지. 3개가 뭐예요? 3개 뭐야? 단지 또 시설사업 시행자. 기억 좀 해. 아까도 했잖아. 기억해. 기억. 이상한 뭐 저장 이런 거 하지 말고 기억. 결정권자는 뭐해? 여기서 결정권자는 뭐해? 뭐 하기는 결정하지. 결정권자 결정하지. 그 요 6개 끝날 때까지 결정권자가 뭐 한다? 결정한다. 그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정권자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결정권자 알아요. 그래 결정권자 많이 하셨잖아. 자, 그래서 2번 내려갑니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관, 농자, 준농림이 아니고 관리지역이죠. 3번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이것도 참 이게 아주 이게 추억의 어떤 그런 지문입니다. 추억의 지문. 고조선 시대 때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한번 좀 주의를 좀 합니다.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뭐를 보전하는 거야? 시작.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를 보전하고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고 수자원을 보호 육성해야 돼.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해야 돼.
수자원을 보존해야 돼? 수산자원을 보존해야 돼? 헷갈리네. 만약에 수산자원을 보존한다면 물고기 먹으면 안 돼. 물고기 먹으면 잘 보존을 해야지. 물고기 잡아서 깨끗하게 닦아서 다시 집어넣어주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광이 나도록. 그래서 보존, 그 수산자원은 보호 육성해야 되고 수자원은 뭐하고 보존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걸 우리 중개사 시험 문제 낸다는 건 좀 그러지 않아요?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바다에 가가지고 이걸 보호 육성해야 되는지 보존해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 중개사법에 우리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 시험의 목적이 뭐요? 왜 저도 이걸 강의를 하면서 왜 이런 걸 공부하고 있는지 나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4번 보세요.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은 일정한 경우 모두 세분이 된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지금 주상공록은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단 말이죠.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도시지역 중 용도지역이 세분되지 않은 경우 도시적인 용도지역이 세분되지 않으면 가장 강한 지역 따라가야 되지요. 녹지 중에 무슨 녹지? 그렇습니다. 5번지 문제는 개인적으로 보시고 조금만 쉬었다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